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셀테닉스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모였는데 이 회사의 시작이 다른 회사랑은 조금 달랐다고 들었어요.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대표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각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연세대학교 외과 교수입니다. 주 전공은 갑상선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의 임윤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비즈니스를 한 25년차 하고 있는 전공이 비즈니스입니다. 임윤철입니다. 한 분만 지금 분위기가 딱 다른 게 느껴지는 정도로 역시 뭔가 공대랑 그냥 이제 인문학 계열은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각자의 전공 그리고 말하는 이런 분위기만 들어봐도 뭔가 각기 다른 세 분이 모였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공통점이 뭔가 지금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시작하게 된 건지 저 약간 걱정도 좀 될 정도거든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제가 좀 설명할까요? 네. 사실은 걱정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상선외과 교수하고 건설환경공학과의 교수가 만나서 대화 속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 벤처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뭔가 특이하다는 거는 확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딱 한 분, 임 대표님의 특정한 역할 이런 건 뭘까요? 두 분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의과대학 교수하고 토목과 교수가 같이 왔다고? 이게 무슨 조합이지? 저도 사실은 의아해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게 두 분이 과가 같구나. 한 분은 뭐 외과라고 그러고 한 분은 토목과라고 그러시는데 노가다. 노가다과? 노가다과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호기심과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또 이제 공통점을 찾자면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과입니다. 이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싶어 하고 그 낸 아이디어를 뭔가 어떻게 자꾸 구현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호기심이 많다는 건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랬어요. 공과대학에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많은 기술들이 우리 의학적으로 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조금 개념이 없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었고, 저희는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기술이 가능할까조차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건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뭐 호기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이제 임윤철 대표님께서는 이 둘의 호기심을 좀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해 주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우리는 호기심과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해 주시는 분이 가운데 계셔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외과 의사와 토목과 교수님 뭔가 조합이 좀 생소해요. 단순히 궁금증만으로 좀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런 말이죠.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여기 두 분 만났을 때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택시 안에서 만났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무슨 얘기? 그 얘기를 제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다른 분들한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택시 안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다면서요? 이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택시 안에서 만난 게 아니라 만난 지는 오래됐고 친한데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가다가 택시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간단한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돼? 이것도 돼? 그랬더니 그것도 간단한데? 이러면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런 기술이 있는지 몰랐다는 게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대에서는 요게 요렇게도 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공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게 별 일이 아닌데 의대에서는 별 일이 될 수 있고 특이한 일이죠. 의대에서는 별 일이 아닌데 공대에서는 별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숙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각자 이제 외과에서 하는 연구나 토목과에서 하는 연구 그 둘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차이점 이런 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우리가 연구가 계속 작은 몰레큘까지 내려갔어요. 나노 파티클이라는 개념까지 내려가서 저희도 외과에서 하지만 나노 파티클을 사용하고 공대에서도 나노 파티클을 사용하고 이런 면에서는 펀더멘털이라고 저 베이스까지 내려가면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자꾸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결국 이 회사에서 하는 연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둘 다 별일이 아닌 게 우리한테는 별일이 될 수 있고 별일인 게 우리한테는 별일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두 분 다에게 별일이자 별일이 아니게 되는 그 연구는 어떤 것인가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목말라 했던 부분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몸에서 호르몬이 부족했는데 그 호르몬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하는 세포를 키우는 일은 많이 해요. 뭐 줄기세포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남의 걸 몸에다 심어봤자 그 면역 기능에서 다 파괴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그 면역 기능을 어떻게 회피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임명국 쌤이 그거 방어막으로 막아보지. 그 방어막이라고 하는 걸 처음 개념을 줬는데 그럼 방어막이 가능한지를 처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한 거고요. 우연치 않게 그때 당시 제가 같이 연구를 하는 팀하고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멤브레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네. 멤브레인에 있는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멤브레인으로 쏴서 안티바디 시스템은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있는 호르몬은 내보낼 수 있으면 되지 않냐. 나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감명 깊었어요. 진짜. 이런 게 약간 장점이 되는 것 같은데 서로에게 이거 이렇게 쉬운 거잖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제 친구분이자 파트너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는 건 방어막을 만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방어막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인공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기능이 없어진 기관을 대처해서 기능을 해주는 새로운 인공기관을 만들어서 몸에 심어주는 게 우리의 연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당뇨병이 걸린 사람은 인슐린을 분비를 잘 안 돼서 걸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바깥에서 키워서 막으로 싸서 몸 안에 집어넣어주면 이것이 마치 우리 몸속에 있었던 원래 기관처럼 작동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암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이 많았다면 이번에 새로 세포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네, 걸로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해했는데 네.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분이 계속 조용한데 그분께 한번 다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윤철 대표님께서는 이 두 연구 얘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처음에는 뭐야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거를 이 두 분이 실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아까 전공이 비즈니스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우리 쪽에 표현을 하자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꾸 성장하게 만들고 확장하게 만들고 돈이 되게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아이디어가 새롭긴 한데 저게 정말 될래나? 근데 그 기술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제가 어디 가서 표현하기를 저는 문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돌이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네. 라고 해서 한 1년쯤 지켜봤고요. 근데 저는 지켜보면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저 무슨 비즈니스 하세요? 그럼 제가 실장사 한다고 그래요. 실. 우리 뜨개질 하잖아요. 그럼 뜨개질 하는데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이렇게 뜨개질 해서 뭐 이렇게 뭘 하나 만들려고 했을 적에 이 동그란 실이 이게 비슷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건 짧게 이게 많은 방울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건 아주 두꺼운 큰 방울 그래가지고 길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개가 비슷하게 있어야지 이게 짜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호기심이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1년을 지켜보니까 이게 호기심이 남다르지 않구만.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디벨롭먼트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연구가 이제 곧 세상에 나올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금씩 더 해결이 되고 해결해 볼 만한 실마리가 다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임윤철 대표님의 역할은 파란 실인 장항석 교수님과 노란 실인 임윤묵 교수님을 엮어서 초록색의 목도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이 고객이 사갈 수 있게 예쁘게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하셨는데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관상에 사업이 없으시거든요. 어우, 사회자분이 이제 관상도 보시고 그래서 두 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뭔가 좀 사업적으로 머리가 있어야 사실 사업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처음에 두 분에게 느껴지셨나요? 처음에는 느낄 수 없었고요. 지금은 우리 장 대표님이 장 교수님이 아니고 장 대표님이 돼가고 있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 다 너무 개념이 없어서 저희를 가르치느라고 힘드셨을 거예요. 여태까지 끌고 오신 게 아마 임 대표님께서 끌고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초록색 예쁜 목도리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윤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그림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저기 이제 의사가 당뇨라고 이제 환자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요. 근데 약을 먹으면 저렇게 한 움큼씩 매일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생 동안 먹으면 한 컨테이너 분량의 약을 먹는데요. 저 정도 많이 먹게 된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췌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게 당뇨라서 네. 그럼 췌장을 이식해주면 어떨까라는 거죠. 근데 이식 수술은 참 어려워요. 네. 수술도 위험하고 누가 공여를 해줘야 되는데 췌장을 공여해 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참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사진이 막 징그러운데 저게 뭐냐면 면역 억제제를 써서 마치 에이즈에 걸린 사람처럼 면역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감기만 걸려도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게 이식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차라리 몸에서 세포를 잘 뽑아서 잘 키워서 기능을 잘하도록 만들어서 요거를 안전하게 딱 포장을 잘해서 몸에다 도로 심어주자. 이게 우리의 개념인데 이게 이제 첨단 재생의학 분야에서 특히 바이오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호르몬을 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딱딱 바로 내주는 외부에서 찌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생체 반응형 치료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이게 가능만 하다면 정말 이상적인 치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런 치료가 아예 전혀 없었던 걸까요? 성경에도 나오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바로 제일 처음 한 게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1960년대 초반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저 아이디어가 나와서 논문까지 썼지만 기술력이 못 따라줬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실현이 안 됐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춰 나가고 있고 새로 좀 더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저걸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게 우리의 현 상태죠.
그럼 이 기술에 대한 논문이 있었다는 말은 이 기술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만들어 봤지만 제가 만들면 누군가도 또 만든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른 거하고 접목시키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기술로서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아이디어로 이 기술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은 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될지.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많아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둘의 아이디어에다가 세포를 양산해내야죠. 그 대량 생산해야 되고요. 네. 조직공학적인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두 팀, 그 다음에 저희와 다른 회사, 두 회사의 기술이 합쳐져서 그게 이제 완성된 기술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세포 입장에서의 기술이고 저희 토목공학적인 입장에서의 기술이라고 하면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세포들이 모여 있으면 네. 서로 너무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괴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세포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먼저 지어서 그 아파트의 세포들을 좀 널찍널찍하게 분양을 아주 한 적절한 다음에 표현이에요. 그리고 겉을 잘 포장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이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안에서 나온 호르몬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캐슬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제가 지금 듣는 느낌으로는 뭔가 벌집을 만드는 느낌? 비슷해요. 뭔가 되게 하나 안에 애벌레도 키우고 꿀도 키우고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벌집 통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하나의 융복합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이게 그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융복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셀텐 X만이 갖고 있는 융복합적인 기술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각 지금 설명한 기술은 이미 완성형이에요. 이미 다 특허가 있고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보자 하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여기서 크리에이티브한 포션이 뭔가라는 질문으로 난 파악을 했는데 크리에이티브한 포션은 이게 따로따로 존재해봤자 다 따로따로인 하나의 기술일 뿐인데 이걸 합쳤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하나의 터치는 그냥 터치일 뿐인데 터치가 다 합쳐지면 하나의 그림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좋은 얘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어떤 일에든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서의 어려움 혹은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빨간 거하고 노란 거하고 얘기를 했던가요? 노란 거하고 파란 거하고 노란 거. 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좀 두 분의 구슬이 있는데 구슬과 실을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목걸이를 만들어줄 건지 어떤 사람한테는 팔찌를 만들어줄 건지 그때 이분은 팔목이 작으니까 구슬을 좀 여러 개 안 해도 되겠네. 어떤 분은 목걸이를 하는데 가운데 큰 구슬이 오는 게 좋겠네. 이쁜 구슬이. 어떤 거는 비슷한 사이즈의 구슬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거는 사용하는 고객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쳐다보면서 새로 원천 기술과 관련된 요소 기술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한번 사용을 하지만 그래서 POC라는 개념으로 한번 시장에다가 고객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주지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맞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종합해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쪽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데스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스밸리를 건너가긴 건너가야 될 텐데 아직은 데스밸리 건너기 전에 있고요. 네. 이 데스밸리가 지금 사회자분이 얘기하신
리스크라면 리스크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데스밸리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가 큰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객을 먼저 만나보고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서 아 그러면 우리 연구 방향이라든가 제품의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리스크라면 리스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셀테넥스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굉장히 적합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두 분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요소 기술들은 다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맞춰가는 거는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투자를 좀 받고 그러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약속한 마일스톤 베이스로 어떤 성적을 잘 만들어내면 이 회사는 저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벌집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벌에서 일할 일벌도 있고 그 집을 짓는 벌도 있고 여왕벌도 있고 이 벌집을 예쁜 꿀통에 넣어서 팔아주실 이런 사업가분도 계시니까 뭔가 되게 믿음직스러워요. 뭔가 탄탄대로를 가서 데스밸리를 순탄하게 건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융복합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뭐 벌써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엮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화죠. 결국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 소통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둘이 되게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박 이게 돼? 저게 돼? 이렇게 했던 거고 또 자연스럽게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 서로에게 약간 자기 거를 안 내놓으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내가 납득할 만한 서로의 언어가 필요한데요.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이 자료 사족처럼 하나 만들었는데 AI라는 영화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소년 로봇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저기서 이 소년이 이제 실제 아기가 생기는 어림을 받았는데 얘는 자기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푸른 요정을 만나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푸른 요정 찾아가는데 거기 지골로 주오라는 로봇이 나와서 얘를 데리고 가죠. 어딜 데리고 가냐면 테마파크를 데리고 가서 AI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제 닥터 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푸른 요정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골로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물어서는 답을 못 얻는다. 그리고 걔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답을 얻어요. 어디로 가면 된다라는 답을 얻어내요. 전 이거 보고 언제나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새 챗 GPT를 쓰는데 그거에도 질문을 잘 해야 좋은 답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들이 다 존재하는 뻔히 알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도 그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 그건 소통이다. 소통의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원래 혁신이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다 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어하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데 그 과정상에서 장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혁신은 상상에서 생기고 두 분이 상상한 거거든요. 이게 될까? 상상에서 생기고 상상은 사실은 연결해야지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거고 그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만나야 되고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융합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각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소통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소통이 중요하냐면 소통을 안 하면 이러한 융합도 일어날 수 없고 소통을 잘못하면 어떠한 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소통은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해야만 진정한 소통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통하는
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윤목 쌤이 사실은 이제 저랑 이야기 많이 만날 하는 게 사람이 좀 놀아야 생각할 것도 생긴다. 놀고 또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이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다를 떨면서 그러다 보면 뭐가 실마리가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뭐 두 분이 다 바빠가지고 소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하세요? 제가 보면 제일 바쁜 게 이윤목 쌤이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그럼 두 분 소통하자는 겁니까 지금? 해야지. 그러면 더 좋은 소통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세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텐X라는 이름부터도 뭔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셀텐X라는 회사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름을 지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둘이서 커피숍에 앉아갖고 한 3시간 고민하면서 그때도 결론을 못 내리고 전혀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림에 보시면 셀텐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저 글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뜻이 좀 다른데 셀은 그냥 세포고요. 텐이라고 하는 거는 텐이라는 숫자. 영어에서는 완벽한 숫자라고 표현해요. 완벽함을 할 때. 그래서 텐이라는 건 합쳐져서 완벽한 세포라는 뜻의 셀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X는 이게 변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셀텐X가 됐습니다. 그럼 완벽한 세포 하지만 변수를 가진 이라고 하면은 저 X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어떠한 변형도 가능한 완벽한 세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모든 걸로 다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다양한 내분비계 질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당뇨병, 골다공증, 골감소증, 두합성 기능 저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새 노화도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상황인 그 갱년기에 대한 치료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이제 호르몬으로 생기는 많은 병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럴 만한 연구가 다 완성돼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요. 제일 어려운 분야를 정복했어요, 저희가. 오. 그 부갑상선 세포라고 하는 게 뭐 오늘도 그 회의를 했습니다만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이놈의 세포를 못 키워내겠다. 이런 컴플레인이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를 키워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완성했기 때문에 오.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능성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걸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약간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이걸 변형을 조금씩 하면 다양한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 그럼 일단 우선 그걸 완성한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한번 큰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이 한 80, 그래도 80%는 온 데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축하하면서 가야 네. 또 먼 길 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되거든요. 네. 막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이렇게 하다 보면 못 가요. 여기 나왔네 이러고 가야지. 배워야 돼. 그래요. 나 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이제 셀텐X가 됐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하고도 공동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박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스탠포드하고는 조금 다른 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네. 스탠포드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달나라에 이제는 정말로 사람이 가서 거기에 기지를 짓고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달나라에 갈 때 내가 먹어야 되는 약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다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나? 달나라에 1kg짜리 조그만 물건 하나를 보내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개 통상적으로 1밀리언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였다. 우와. 그럼 한 14억 정도가 되는 돈인데 1kg을 내 약 1kg을 싸가지고 가는데 14억을 내야 된다면 아유 저는 그냥
지구에서 있을게요 라고 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었죠. 저기 이제 사진 자료 만든 건데 저게 이제 민간인들 중에 우주로 갈 캔디데이트를 뽑았어요. 근데 저분들의 나이가 그 해보니까 55세 다 이상이에요. 뭐 저도 제 동기들 이렇게 보면 50세 넘어가면서 약 한 가지를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한 가지 이상은 먹는데 슬픈 일이죠. 그 약 때문에 못 가게 되면. 네.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자료 중에도 당뇨라고 말했을 때 먹어야 되는 약의 양 했을 때 컨테이너 하나를 채울 만큼이 많다고 했는데 달나라에 가려면 1kg도 14억인데 컨테이너 하나를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바로 탈락이죠. 네 그냥 탈락. 화산 먹고 죽겠습니다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진짜 큰 돈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걸 방지하는 연구를 이제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 그것도 지금 우리 연구 중에 하나예요.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기술이 조금만 바꾸면 그걸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연구도 우리가 왜 지금 스탠퍼드하고의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저걸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겠지만 지금 온 길보다 저것까지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미리 사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워낙 이런 사업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 회사 하나를 차리려면 이렇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일찍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준비를 다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걸까요? 사업 준비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좋은 아이디어를 씨앗으로 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과정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서 아니면 금융 시스템에서 지원해 주거나 또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좀 배워나가면 좋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신 기업들 중에 조금 모범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훌륭하죠. 훌륭하죠. 저도 옛날에 들었던 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차 안에서 그저 툭 던져서 말로 끝났을 수도 있을 만한 얘기인데 이걸 여기까지 진행해온 그런 실행력에 정말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건너갈 데스밸리도 순탄하게 노를 저어서 기어서 건너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 열심히 하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 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민철 대표님부터. 아까도 새로운 회사를 잘 찾고 회사를 자꾸 키우고 하는 거가 제 역할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잘 견뎌나갈 수 있느냐,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기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1번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좀 맞아 틀려보다도 그거 한번 해볼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자꾸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 같은 걸 하지 말자. 그리고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면서 두 분이 계속해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표님 생각은 제가 들었을 때 뭔가 I can 이런 거보다 I want to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실행해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임 대표님의 말씀을 파이널 멘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한마디 해야죠. 저는 임 대표님 말씀하신 거 100% 동의.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래야만
그 사물을 지켜볼 수 있고 그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새로운 개발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어떠한 사물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관심을 갖자. 좋은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두 분이 할 말씀을 다 하셔서 그냥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네. 뭔가 그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유인력의 그 법칙을 알아낸 뉴턴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하면서 I want to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 그 지구력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 세 분이 지금 힘써서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용기 내서 하시고 저희 셀텐엑스가 데스밸리를 건너 여러분들 앞에 아름다운 목걸이 혹은 목도리로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